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아침부터 FMC 때문에 정신없는데요. 근데 실제로 별거 없었어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얘기부터. 예. 네. 그래서 중국 코로나 상황, 이건 전 세계 관심사죠. 예, 네. 예. 세계보건기구에서 그 중국의 지금 최근에 코로나가 확산하는 것에 대한 진단을 했습니다. 네. 그 긴급 대응 팀장이 오늘 새벽에 브리핑을 했는데요. 네. 중국의 지금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는 게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로 급속히 급하게 전환했다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네. 자기가 볼 때는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 얘기는 방역을 완화하기 이미 오래전부터 그럴 위험이 존재해 왔다. 그래서 짐작하시겠지만 집단 면역 부족 탓이다. 네. 특히 노년층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을 확대하는 게 가장 큰 사안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 백신에 대한 효능, 물백신이라는 얘기가 많죠. 이 브리핑에는 세계보건기구 총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어느 시점에 해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네. 네. 물론 해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기 대해서 조건들이 붙습니다. 동석한 수석 전염병 학자 얘기가 그러려면 더 할 일이 많다. 네.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격차가 아직도 심각하니까 그걸 해소를 해야 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 백신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그렇죠. 그다음에 긴급 대응 팀장도 네. 지금 많은 나라가 코로나 검사를 중단하고 바이러스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데 아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보건기구는 몇 달에 한 번씩 전문가 회의를 소집을 해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이제 해제할지 여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렇군요. 결국은 백신이 문제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네.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보면은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CPR 검사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또 완화가 되니까 좀 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 계속 나오고 있고요.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에서도 하위 변이 네. 우려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지 매체 어제 보도인데요. 예.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중에서 BQ1 이게 지금 중국 9개 성에서 꽤 많이 검출된 모양입니다. 네. 중국 방역 당국 얘기는 이 BQ1 계열 변이가 아직 널리 유행하고 있지는 않다. 예. 중국은 아직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 BA5 이쪽이 이제 아직은 주종인데 네. 이게 지금 BQ1이라는 게 이제 새로 또 이렇게 부각이 되니까 걱정들을 하는 모양입니다. 네. 중국 SNS에는 지금 전파력하고 독성이 더 강한 이걸 이제 지옥견 바이러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출현했다. 그러니까 누리꾼들은 일본에서도 이것 때문에 사망자가 많이 늘었다는데 걱정이다. 네. 그리고 중국 백신이 지금 그동안에도 별 효력이 없었는데 네. 이 새 변이에 더 효과가 없는 게 아니냐 그런 걱정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네. 결국 오미크론이 조금 독성은 좀 적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건 아닌가 보네요. 글쎄 그런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이게 좀 사망자가 꽤 나온 모양인데요. 네. 여기 대해서 중국 당국은 불안감이 너무 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BQ1 계열 감염자가 기존 오미크론 감염자보다 병세가 위중한 사례가 중국 안에서 없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서 동물 실험을 했는데 이게 독성이 그렇게 이전 오미크론 하위 변이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나타났다. 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건강한 사람은 여기 감염이 돼도 혹시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니까 네. 너무 떨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지금 그 말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게요. 건강한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무증상 감염자 수치도 같이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예. 이제 국가위생건강위 이게 이제 방역 당국 이제 방역을 총괄하는 기구인데 어제 지금은 이제 PCR 검사를 원하는 사람만 받기 때문에 네. 이 무증상 감염자 수치를 공개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제부로 그렇네요. 공개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런지 그저께 기준 중국의 신규 감염자 통계가 그동안에 만 단위로 막 네. 나오다가 네네. 2,400 2,300명 규모로 확 줄었습니다.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그렇죠. 이제 계속 오리무중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 가운데 중국의 의대생들이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코로나랑 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입니까? 이게 지금 그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백제 시위 이제 있고 나서 지금 그 지난 월요일 저녁 이제 대만 언론 보도인데요. 중국 육개성에 있는 그 대학 주로 의대생들이 시위를 했다는 겁니다. 뭐 이제 우리가 너무 혹사당한다. 네. 그리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은데요. 지금 뭐 그 진압 뭐 경찰이 들어가서 진압하고 한 모양인데 지금 외신들은 이렇게 중국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대학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시위가 자꾸 일어나는 게 매우 이례적이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백제 시위 있고 나서 중국 당국이 지금 뭐 방역 완화하고 황급하게 지금 이렇게 푸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게 지금 민심 달리기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위를 해서 그 이유가 좀 혹사를 당한다라는 게 주된 이유라는 건 이름 많이 하는데 뭔가 처우가 그렇죠. 불만이거나 그래서 지금 저 그렇겠죠? 외신 분석은 네. 어떤 그 백제 시위로 인해서 어떤 그 대학생들이 어떤 정적인 각성을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말은 지금 뭐 이런 뭐 자기들이 혹사당하고 뭐 네. 제대로 뭐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불만이지만 실상 그 밑에 어떤 정부 어떤 시진핑 체제에 대한 어떤 불만이 깔려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사당한 건 옛날부터 계속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얘기하냐 뭐 이런 건가요? 이런 가운데 네. 또 미국이 그 틈새를 또 파고드는 모습입니다. 네.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어제 화상 브리핑하면서 예. 기자들이 중국에서 그 백신을 좀 달라고 요청한 게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아직 그런 요청은 없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요청이 오면은 도와줄 용의가 있다 하면서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돕겠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서방 백신을 중국 사람들이 맞는 거는 다들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들 원하는데 예. 이제 중국 그 지도부만 원하지 않는 것 지도부가 같습니다. 자기들 한 말이 있으니까 지도부가 이거 예. 진짜 중국 백신 맞았는지 아니면 서방 백신을 맞았는지 아무도 모르는데요. 그것도 조사해 봐야 되겠네요. 그러네요. 그 기자님 중앙경제공작회의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연기됐었잖아요. 그 어떻게 돼가는가요? 블룸버그 그저께 보도는 이게 지금 베이징이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해서 네. 이것 때문에 아마 연기를 한 것 같다 이렇게 전했는데 어제는 네. 또 예정대로 오늘부터 할 것 같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예정대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연기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예. 아시다시피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이제 어떤 그 예. 정책 기조를 정하면 이제 그 중에서 경제 정책에 관해서 예. 집중적으로 이제 해서 예. 이제 이런 걸 이제 정하는 자리인데 네. 그대로 하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어제 전한 걸 보면요. 공산당 중앙위원회하고 국무원이 최근에 이 내수 확대 전략 계획서를 이게 중기 계획서를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올해부터 2035년까지. 네. 이게 보면은 그 내수 확대 전략을 실행하고 완전한 내수 시스템을 육성하는 게 새로운 발전으로 가는 필수적인 선택이다. 네. 또 내수 확대가 뭐 중국의 장기적인 발전, 안정을 촉진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라고 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지금 계속 미국이 이제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제끼려고 하니까 네. 이제 여기 대해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내부적으로 탄탄하게 뭉치겠다는 그런 그 대응인 것 같습니다. 네. 인구가 많으니까 내수만 해도 챙겨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거잖아요. 네. 지금 이 전략 그 계획서 얘기를 보면요, 그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심각한 국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내수 확대를 통해서 시진핑이 그 경제 아젠다가 이른바 공동 부유죠. 네. 네. 이것도 챙겨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덧붙여서 그 자기들이 어떤 그런 그 어려운 상황도 지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유효 공급력이 부족한 거, 분배 격차, 유통 체계의 낮은 현대화 그런 그 수준, 그다음에 소비 시스템 불안정 같은 것도 내수 확대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확실하게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또 자기들끼리 어떤 새로운 거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14억 인구를 발판으로 한 그 내수를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뭐 한번 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그런 그 의지를 확실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안 한다고 했다가 하는 걸로. 근데 네. 공식적인 본인들의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걸로 지금은 결론이 나 있고. 지금 자우지 뭐 보니까 네. 중국도 상당히 갈팡질팡하는 게 뭐 완연합니다. 지금 네. 로이터가 그 중국 국무원 그 모바일 앱을 인용해서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요. 네. 어제 기준 베이징에 고위험 지역이 하나도 없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베이징 보건당국하고 중국 매체들은 베이징이 현재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공무원 앱에는 고위 염적은 없다. 물론 고위 염적을 다 없앴는데 네. 중국 당국이 지금 황급하게 유턴하고 나서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게 확실한 것 예,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돼서 정책을 바꾸면서 네. 다른 시스템들이 잘 못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네. 예. 네. 영국은 그런가 하면 인내 외교를 하겠다. 외교를 하는데 좀 참고 하겠다. 뭐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뭐 전에 그 누구죠? 토니 블레어인가요? 네. 뭐 미국의 푸들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영국이 그냥 미국이 시키면 그냥 뭐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게 그렇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영국이 그 순핵 그 총리가 집권하고 나서 확실히 많은 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영국 외무장관이 그저께 이제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외교 정책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요. 그 전통적인 동맹들과의 안락한 담요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의 그 비동맹들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의 주역이 될 텐데 여기하고 장기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내 외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 얘기가 미국, 유럽과 바위처럼 단단한 우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하지만 러시아하고 중국에 맞서서 세계 질서를 이렇게 유지하는 데는 이게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미래 강대국들하고 미리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하고 영국이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은 다른 세력이 치고 들어올 거다. 뭐 이런 아주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좀 더 준비하겠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의 관심사가 이제 투자 유치라든가 탈산소화,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그런 것도 돕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하면서 존중하고 경청하겠다. 예, 좀 보다 더 실질적인 그렇죠. 뭐 예. 그런 외교를 하겠다. 그냥 그러니까 영국 가디언 같은 외신들도 바로 그런 식으로 예, 지금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전에 전 정부에서는 무슨 어떤 그런 무슨 뭐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이제 명분보다는 실용적인 실리. 예. 실리를 예. 택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크리버리 신임 외무장관이 뭐 그럼 어떤 나라들하고 협력할 거냐 그런 데서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보면은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공, 에티오피아, 베트남 등이 유력 대상인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그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상임이사고, 네. 상임이사고 확대도 지지한다 하면서 지금 일본하고 독일이 들어오고 싶어 하죠. 네. 거기다 플러스 인도하고 그 브라질 같은 데도 그 자기는 그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본다. 아 그래요. 예, 예. 영국이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이게 조금 뭔가 좀 전 총리하고 좀 다르네요. 네, 예. 이를테면 뭐 그 전 총리 이제 그 트러스 직전 총리 네. 그 또 사람은 그 전 총리. 이른바 자유의 네트워크 예, 이게 예. 뭔가 하면 이제 영국하고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 이제 그걸 이제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보리스 존슨 같은 경우는 이른바 글로벌 브리튼 네. 이거는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영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사회 뭐 국제사회 재편을 의미를 했는데 이런 거 다 빠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 실용 쪽으로 간다 네. 그런 그 분석입니다. 네. 그러면 뭐 중국에 대해서도 확실히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지만 전임 정부들보다는 훨씬 중국을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거 좀 자제한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뭐 네. 인권 관련돼서도 말을 좀 적게 하고 뭐 그런 거죠.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훨씬 그런 그 명분적인 얘기를 좀 그 톤을 좀 낮췄다는 분석입니다. 아 예. 영국이 그런 쪽으로 좀 바뀌는 추세가 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 저 트럼프에 대한 디센티스 관련된 조사가 있습니까? 확실히 뜹니다. 그래요. 네. 지금 보니까 월스트리트저널 최신 조사인데요. 네. 공화당 지지층 지지자의 52%가 다음번에 공화당 경선으로 대선 경선에 나오면 찍겠다. 트럼프 찍겠다는 사람은 38%. 네. 그 최근에 그 USA 투데이도 무려 디센티스가 그 트럼프에 비해서 23% 포인트 앞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엄청난 뭐, 차이입니다. 예. 그러네요. 지금 뭐 호감도 같은 거는 뭐 트럼프 호감도는 많이 줄어든 반면에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는 더 늘어났고요. 네. 그러면 디센티스가 될 가능성이 더 지금 현재로 보면 지금으로서는. 더 많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 그리고 되겠네요. 아무래도 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은요. 이 지난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지만 사실 예상보다 부진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책임을 트럼프한테 돌리는 것 같다.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이제
그 트럼프 그룹 세금 사기 그게 지금 계속 좀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인종차별주의자들 네. 밥 먹은 것도 지금 이게 어떤 자충수인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극보수층은 그래도 트럼프가 좋다 하는데 이제 공화당 내의 전반적인 대세는 이제 디센티스 쪽으로 완연히 기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좀 강하게 가다가 역풍을 맞았다. 그런 그래야 걸로 되겠네요. 예. 보입니다. 공화당 지지자가 아닌 쪽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면은 디센티스가 더 높은 건가요? 네, 공화당 그 아닌 쪽 그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해도 디센티스 지지 그 정도가 확실히 올라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뜨고 있다. 대세론이 네. 좀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다음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계 첫 인공자공 스타트업이 출범했다. 흥미롭네요. 어떤 얘기죠? 이게 참 그 기술의 어떤 그런 그 발전을 그 뒷받침되는 건데 사실 윤리 문제도 있거든요. 네. 일부 외신들이 전했는데 이른바 슈퍼베이비를 연간 최대 3만 명까지 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인공자궁. 이거 뭐 이 영화에서 보던 얘기 예, 아니야? 꼭 영화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이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생명공학자에 의해서 최근에 출범을 했는데요. 회사 이름이 액터라이프라는 회사인데 네. 이 사람 얘기가 엘리트 패키지를 통해서 이제 가격 얘기는 안 합니다. 한 해 최대 3만 명의 아이를 출산시킬 수 있는데 이제 유전자를 이제 개선한 배아를 인공자궁에 착장시켜서 실제 임신 과정과 똑같이 해서 출산토록 하는 신기술이다. 그러면서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 불임 부부 등에 의해서 한 800만 명 정도의 신생아가 체외 수정으로 태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유전자를 개선했다? 이런 거는 뭔가 유전자를 좀 더 그러니까 유전자를 훌륭하게 조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작인데 이제 조작하면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니까 이제 개선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람 얘기는 엘리트 패키지를 통하면은 그 자기가 이제 갖고 싶은 아기의 뭐 눈 색깔, 머리 색깔, 그러면 뭐 골격도 멋있게 하고 뭐 키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머, 이건 심지어 지능 정도까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무시무시합니다. 글쎄요.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 사람 얘기가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해 한 30만 명의 여성이 임신 합병증 때문에 죽는다. 이런 그 부작용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 인큐베이팅을 하는데 또 100% 재생에너지를 쓴다. 또 이런 것까지 이제 어떻게든지 긍정적인 걸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이 그 아이를 낳을 때 그 출산 고통도 심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특히 조산이나 제왕절개 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암 같은 거를 이제 여성들이 겪어가지고 이제 자궁을 절제하는 경우도 많지 않느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 기술적으로는 다 되는 겁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이 사람 얘기는 지난 50년간 탄탄하게 기술력을 따졌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100% 그다음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윤리 문제가 있다. 문제만 있다. 그래서 이것만 해결이 되면은 한 10년 빠르면 10년 안에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표준화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 전망성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저소수한 문제가 특히 심각한 일본, 한국, 불가리아 같은 데 가면은 각광받을 거다. 우리나라까지 또 우리나라 건너를 얘기가 했습니다. 갑자기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까?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죠. 윤리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제 자기네가 네. 이제 나쁘지 않다는 얘기인데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인간 배아를 이용한 연구를 하면은 이제 규정상 시작하고 나서 14일 안에 14일이 지나면 반드시 이거를 파괴하도록 돼 있다. 그런 윤리 규정이 엄격한데 자기네도 그걸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서 이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해서 자기네 걸 좀 이렇게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볼 땐 돈인데 돈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게요. 뭐 어느 정도 아마 적지 않은 비용인지. 돈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그래도 뭐 저출산 그렇겠죠? 문제로 일본 특히 한국을 얘기하니까 뭐 그냥 아니 근데 그렇네요.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베이비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게 선택을 하면은 글쎄 이거를 사람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뭐 무시무시합니다. 저는 뭐 좀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뭐 여러 가지 장점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것들은 일명 굉장히 납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여성 자궁이 없어서, 입장에서 자궁이 그것도. 없어서 아이를 못 낳는 사람에게는 또 희망이 될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 물론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 가지를 정말 좋은 유전자만으로 선택해서 아이를 만들 수 있다는 건 조금 진짜 무시무시하게. 뭐 이렇게 어려움이 네. 있으신 분들의 의료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까지는 뭐 당연히 좋은 네. 일이지만 뭐
사람을 개선을 하고 막 그러게요. 이러면 그러니까요. 그 어떤 가뜩이나 경쟁이 심한데 이제 이런 모든 게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이런 사고 같은 거는 이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꼭 어떤 기능만 효율만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도 경쟁이 심한데 이런 사람까지 나오면 이런 회사가 상장이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 뭐 저는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기술은 여기까지 왔다 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리고 윤리 문제는 치열하게 예. 논의가 될 전망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예. 해보겠습니다. 이런 워싱턴이- 얘기도 네. 많이 좀 해주십시오. 뭐 그러네요. 재밌긴 합니다. 워싱턴이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고요. 손재규 선임 기자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